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이웃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기독교 문화계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제33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과 경제난으로 침체됐던 안산시의 성도들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25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안산시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는 비탄에 빠진 안산시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33차 대성회는 지난 23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믿음으로 일어섰던 지난날을 회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안산시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픔과 슬픔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안산을 금년부터는 천배만배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안산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일으키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대성회에 모인 안산시 성도들은 아프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월호로 인하여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슬퍼했습니다. 상처가 심합니다. 주여 싸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안산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한 사랑으로 함께 해온 안산시 성도들. 이들의 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지역 공동체에 깊은 위로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축구 선교의 비전을 품은 칼빈대학교가 축구단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칼빈대 축구단은 축구 컨퍼런스를 열고 미래의 축구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녹색 그라운드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선수들. 축구 경기를 앞두고 러닝과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봅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자 22명의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이를 악물고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날쌘 드리블을 펼치는 선수부터 제공권 다툼을 위해 높이 뛰어오르는 선수까지. 찬스를 맞이한 프리킥 상황에서는 힘껏 감아올린 공이 아쉽게 골대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칼빈대학교 축구 컨퍼런스에 참여한 선수들이 프로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축구단을 창단한 칼빈대학교는 남수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복음이 필요한 곳에 축구를 통해 세계 선교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졸업자로서 축구 전문가로서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선수로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신학대학으로서 좀 선점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축구단을 창단한 것입니다. 칼빈대 축구단은 선수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내년 대학리그 참가를 목표로 훈련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인 GMS와 함께 선교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GMS 스포츠 선교회, GMS 선교회하고 같이 연관해서 GMS에서 필요한 이제 또 선교사 훈련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준비를 이제 1학년 때부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컨퍼런스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2의 이영표를 꿈꾸며 축구와 선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축구 선수 꿈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그 제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이런 걸 교회에서 재능 기부식으로 이렇게 많이 배려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표 선수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널리 알리고 싶어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축구로 비상을 꿈꾸는 칼빈대학교 축구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투게더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진 강원도 평창. 하지만 비바람도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청춘들의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수련회에 참가한 6천여 명의 청년들은 야외에 마련된 비전 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보통 수련회가 이제 2박 3일 정도면 끝나는데 여기는 4박 5일이나 해서 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 비전은 음악 치료사 하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 비전은 아프리카 쪽에서 국제구호 활동가로 활동하는 그런 게 제 비전입니다. 수련회 장소 곳곳에는 그리스도인과 삶을 비롯해 기도와 선교, 문화와 직업 등 100개가 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돼 청년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CCC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꿈꿀 수 있는 자리, 통일관을 마련해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수련회 첫날 뜨거운 은혜가 넘쳤던 저녁 집회로 시작한 2015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 CCC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깊이가 더해지고 CCC라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투게더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함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하고 단순한 CC라는 공동체가 아니고 한국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걸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것을 바로 저희가 주제로 삼아가지고 CCC 전국대학생 여름 수련회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우는 새생명 훈련과 청년들의 길을 발산하는 특별활동, 헌신과 결단을 드리는 헌신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8일 금요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과 취업 걱정 등으로 꿈까지 잃어버린 요즘 대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전까지 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응원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식에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대표 5개 종단이 참여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들의 선언이 선포됐습니다. 이번 선언 낭독은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단이 뜻을 모아 진행됐습니다. 5대 종단 종교인들은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위해 이념과 사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우선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세를 화해, 평화, 통일을 지니고 말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북한인 동족들을 돕는 일에 우리 종교인들이 계속 앞장서기를 바라고 8명으로 구성된 각 종단의 대표들은 통일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에는 일관성 있는 남북 통일 정책과 민간 교류 확대 허용을 촉구하고 국민에게는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앞장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단의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주창되었고 이미 실험되었으며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준 정상적인 길입니다.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을 자르는 퍼포먼스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개신교 286명,
불교 257명, 천주교 107명, 원불교 111명, 천도교 129명 등 5개 종단 890명이 참여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달콤한 단팥이 들어간 붕어빵,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 중 하나인데요. 길을 걷다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가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자의 관계전도법 설명회에 정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붕어빵 틀에 준비한 반죽을 붓고 파당금도 넣습니다. 틀을 돌려가며 약 5분간 구워내면 맛있는 붕어빵이 완성됩니다.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이 붕어빵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국 각지에 전하는 붕어빵 전도자가 있습니다. 4년 전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붕어빵 기계를 실은 차로 전국을 누비며 전도 집회와 현장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 박봉남 장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업을 접고 전임 사역자로의 삶을 준비하며 선교 훈련을 받던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며 대화하고 그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박 장로는 예수님께서 영접 기도를 강요하기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히 여기셨던 것을 떠올리며 붕어빵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들판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 붕어빵 사역도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박 장로의 붕어빵 전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 50여 명은 이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국 교회를 돌며 붕어빵 전도법을 소개하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봉남 장로.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유지영 목사를 제10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유지영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소명으로 일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자립교회 지원과 북한 선교 등 기본 사역과 개척 소명자 발굴, 대규모 성회 개최 등 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전 회장 최춘식 목사는 이 임사를 통해 지금껏 함께해준 침례회 국내 선교회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5일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예배의 의미와 성과 등을 자평했습니다. 최성규 준비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감사 예배에 대해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예배와 함께 건국 공로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해방과 더불어 건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자 마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기총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추모 메시지를 전한 장상 전 국무총리는 고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과 통일 비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모 예배에는 준비위원장인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황용대 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 연임에서 1년에 1회 연임으로 한다는 것과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총 184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174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홍재철 목사가 낸 한기총 임원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기총의 임원의 결정은 법원의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한계총 임원회에서 제명이 결의됐던 홍재철 목사 등 9명에 대한 한계총 회원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It is the largest refugee crisis since World War II. Millions of men, women, and children running for their lives from civil war, from ISIS, from religious persecution, and from hostile governments in Africa and the Middle East. We went to the remote Italian island of Lampedusa, just 70 miles from North Africa, where some of these migrants arrive, dead or alive. Here on the windswept island of Lampedusa, off the coast of Tunisia, Italian authorities have built camps like the one behind me to try to contain the refugee invasion, but they know more are coming. Lampedusa's tourist economy has taken a hit from the refugee crisis. But most islanders know they must help the refugees, according to Lampedusa resident Paula Pizzicori, who says she welcomes them. People of the island, some others just tolerate it because they know it's impossible to stop it and it's possible to stop helping people. Roberto Recupero is a born-again Christian and a carabinieri, or military policeman on Lampedusa. He says his view of the refugees changed when he saw their bravery and determination. I have seen mothers with little babies, pregnant women, children, risking their lives on dangerous seas, and it changed my mind. But other Italians have not been so welcoming. Look how they're acting with people. It's like animals, like terrorists, like we come from another planet. We are human beings. We are not animals. I know we are black, we are come from Africa, but we still humans. We are not going back! We are not going back! But this is more than a humanitarian crisis. For Italy and the entire European Union, it is also a security nightmare. Because reportedly mixed in among the refugees are soldiers of the Islamic State. There are reports that ISIS is already here, that Islamic State soldiers have entered Italy with migrants and refugees from Africa. Claudia Bellocchi is a leader in Italy's right-wing party, the Northern League. There are people who are coming because they are fleeing war, and we agree that we have to help them. But criminals are coming too. They form terror cells here in Rome. Some are ISIS. And once inside the European Union, there are little to no border controls between nations. The refugee surge has now reached northern France, where migrants are trying to use the tunnel under the English Channel to reach Britain. EU member Hungary, a major destination for migrants, has had enough and has dispatched the army to build a fence along its border with Serbia. Yazidi refugees hiding in the forest near the Hungarian border say they walked all the way from Iraq. We walk on the foot. Turkey, Bulgaria, all the foot. In a refugee camp in northern France, Christians from Africa and the Middle East hold a Thanksgiving service. Thanksgiving for safe passage from the danger in their homelands. Estimates are that at least 27,000 migrants have died trying to come to Europe in the past 15 years. But many more will still try because they believe they're already in danger. Libya is not safe. There is nothing like human rights. You don't have, even you have their documents, you don't have right there. They can kill you at any time. Some believe the migrants deserve Europe's help. But can Europe afford to take care of them? We cannot host everyone. It's not a question of the Northern League being racist. Not at all. We just ask ourselves, why have other nations stopped refugees, and why is Italy still hosting them? The problem is there is no willpower to stop it. What is certain is that this refugee crisis will change the political landscape in Europe. Public anger is already building against the refugees and against the European Union over uncontrolled migration. Right-wing parties are growing, and a backlash is building. Dale Hurd, CBN News, Rome. 아프리카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으로 어릴 때부터 손에 총을 들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총과 칼 같은 무기 대신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전해주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분이 있는데요.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 임응세 감독,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전쟁과 기근의 땅에서 평화의 공을 차올리는 아이들. 슬픔 대신 희망을 만들어 놓은 축구공은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평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 임흥세 감독. 제가 이제 남수단에 딱 갔을 때 그 올림픽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국제대회 출전을 못 하더라고요. 특히 올림픽에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런던 올림픽 때 그 난민으로 그 미국으로 간 구루오 마리오라는 20세 청년이 IOC 세계올림픽위원회에다가 레터를 썼어요. 내가 남수단을 대표해서 마라톤에 뛰고 싶은데 허락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남수단이 그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IOC에 허락이 안 됐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썼어요. 나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가족 28명이 다 죽어 있더라, 내 눈앞에. 그래서 나는 난민으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나는 그래도 미국보다도 남수단을 위해서 올림픽에 꼭 출전하고 싶다는 청을 IOC에서 받아줘가지고 뛰는 조건에 남수단 이제 국기는 왼쪽 가슴에 달 수 없어도 IOC 오륜기를 달고 뛰어라. 그 다음에 남수단 국기는 오른손에 들고 뛰는 거는 허용하겠다 해서 이 선수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CNL을 통해서 세계 그때 런던 올림픽 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접하고 내가 축구 선교사로 왔는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겠냐 고민하던 중에 제가 한국의 이혜리사 위원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이 K 도와주셔가지고 지난 연도 7월 5일 날 남수단 독립기념일 날 우리가 남수단 그 IOC 창립기념 행사를 하면서 IOC에 5개 종목 이상이 들어야 그 IOC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주선해서 해서 8개 종목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남수단 선수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라는 것이라는 게 교육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 축구도 지도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고 두 번째로는 축구는 좋아하지만은 지도자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열악해서 제가 이런 DVD도 만들고 축구를 공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축구 대안학교를 그 남양주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 대안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칼빈 신학교에서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 스카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칼빈 신학교를 통해서 축구팀이 창단되고 저 같은 축구 선교사가 양성돼서 아프리카 곳곳에 이제 정말 그 영성과 지성과 또 축구를 겸비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축구 선교사. 임흥세 감독은 이들이야말로 아프리카 곳곳에 심겨질 복음의 씨앗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그 사람들이 NGO 단체라든지 이제 선교 단체에서 빵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줍니다. 참 너무 좋은 거죠. 굶주린 사람들한테, 특히 난민들 또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데 저는 이제 빵 문제보다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또 그 청소년들에게 목표를 세워주고 또 꿈을 주는 가정 속에서 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희망을 가져요. 꿈을 갖고.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위드 갓 함께하는 갓인데 위드 갓. 근데 어떤 분이냐면 제가 저도 뭐 한국에서 장로 생활 장로로도 섬기고 모태신앙으로 이제 믿음 생활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교만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욥기 마지막서에 나온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는 아프리카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위도 갓. 이것이 저의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끝없는 내전으로 아이들까지 총을 들어야 하는 나라 남수단. 소년병들이 모든 무기를 버리고 함께 나아와 축구하는 날. 이문세 감독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축구공으로 만들어가는 둥근 평화를 꿈꿉니다. 남과 북의 화해의 물꼬가 트이고 통일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는 희망지수가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이 도움을 주는 자리가 마련돼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술을 통해 북한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 북한 프로젝트입니다. 박여명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로비에 들어서면 얼핏 평범해 보이는 피아노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 좀 다른데요. 매끈한 강철 피아노 줄이 아니라 휴전선 철조망을 현으로 쓴 피아노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북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과연 광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은 미완의 광복을 돌아보면서 예술가들이 과연 우리의 같은 민족이자 타자인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예술적 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담은 전시입니다. 광복 이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깝고도 먼 북한을 어떻게 보여주고 상상하고 접속해야 할까 하는 미원의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이 북한을 예술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하는 전시가 바로 북한 프로젝트입니다. 통일의 피아노를 지나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사진들과 유화 포스터, 조형물 등이 눈에 띄는데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있는 전시장을 마치 미로를 탐험하듯 둘러보며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한국 출신 예술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술적 상상들. 두 번째 섹션은 외국의 사진가들이 2010년 이후 최근의 북한 사진을 담은 사진 섹션. 세 번째 섹션은 그럼 과연 북한의 예술가들은 어떠한 시각적인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화 포스터, 우표 섹션, 그렇게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전화라고 불리는 북한의 포스터에서는 북한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북한의 유화 작품, 또 세계적인 우표 생산국 중 하나인 북한의 우표 컬렉션 등을 통해 북한이 보는 북한이 어떤 모습인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외국 작가들이 담은 북한의 사진을 통해서는 2010년 이후 최근 북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타자의 눈으로 보는 북한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영상 설치 작품을 통해서는 한국 작가들이 상상하는 북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탈북 피아니스트와 남한의 피아니스트가 만나 연주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작품부터 3D로 만나보는 DMZ의 모습, 통일을 염원하는 설치 작품까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던 북한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한가요? 북한은 우리에게 금기어 같은 존재로 굉장히 어렵고 낯설고 무섭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해지고 싶은 존재였다면 이번 전시를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북한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형적인 언어들이 어떠한 사회 이념과 그런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지, 그럼 그러한 북한의 체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예술가들은 어떠한 비판적이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 그리고 통일을 희망하는 어떤 염원들을 담고 있는지, 도대체 북한은 뭐고 또 우리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고 또 그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지 미래까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며 어느새 우리는 분단 1세대에서 분단 2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어쩌면 통일의 작은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술로 만나보는 북한. 무엇보다 동시대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북한 프로젝트전은 오는 9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